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남쪽, 그러니까 드네프르강을 도하여서 처음에는 한 군데 안토노스키 대교 옆으로만 들어간 것 같았는데 이제 노바카우프카 댐 옆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아주 넓은 면적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술 지도와 함께 보여드리겠고요. 자, 이 이스라엘 상황은 점차 세계 대전으로 번져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만해라 라는 공개 압박을 했고, 그리고 이란군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즉시 하이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큰 도시죠. 해안 도시. 거기다 미사일을 때려버리겠다. 이런 공개 협박을 했습니다. 점점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곧 들어갈 것 같은 이 가자 지구 공격,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우크라이나의 전과 보겠습니다. 병력은 56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6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7문 격파, 무인항공기 1대 격추. 뭐 딱 봐도 아주 전과가 적어졌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병력도 어제는 820명이었는데 지금 560명, 많이 줄었죠. 전차 4대, 장갑차 11대 등등, 또 특히 야포 30-40문씩 계속 나오던 야포 격파 전과도 불과 7문밖에 안 됩니다. 전투가 아주 소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게 추세라기보다는 저는 이 하루 정도 뭔가 카운트가 좀 적게 된 거 아닌가라고 보고, 그 다음날 또 이것이 더 뭉쳐져서 더 많은 확 늘어난 이런 전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70회의 교전을 했고, 동부와 남부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아우디우카, 로보티네, 헤르손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흐무트 쪽에서 러시아군이 좀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대부분 탄약류 등이라고 합니다. 덴마크는 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미국보다 뭐 몇 배로 많죠. 자, 이게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덴마크가 인근 동구권 국가, 모 국가에게 이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T-72 전차 사고, 그리고 장갑차, BMP 장갑차 같은 거겠죠. 그런 거 사서 토탈 5억 2천만 달러치 사서 이걸 개량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정말 참 고마운 일이죠. 반면에 최근 선거를 통해 이 친러 정치인이 총리로 당선된 슬로바키아, 여기는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바로 또 이제 러시아 세력하고 마주보게 되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임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 안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자, 이 슬로바키아하고 헝가리는 뭐 이 전쟁 이전부터 친러 정권이었죠. 이 두 나라는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5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 그것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또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거, 튀키에는 찬성을 드디어 했는데 헝가리가 반대를 해서 스웨덴이 아직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헝가리 정말 참 찝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은 몰타의 평화회담 참석을 거부했고 러시아 측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전쟁에 있어서 스탠스를 분명히 하며 러시아 편이다 라는 것을 거의 뭐 공개화한 거죠. 백악관은 러시아가 아우디우카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왜냐? 큰 피해를 입었고 전술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러시아는 연일 아우디우카에서 파상 공세 중인데 이 아우디우카를 포위 시도 중이다 라고
이 뉴욕타임즈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척파로의 지도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아우디우카 남쪽에 이 오피트네까지 쭉 내려갔던 러시아군 영역이 쑥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지역도 거의 뭐 평탄하게끔 이렇게 쑥 H20 도로까지 밀려갔던 러시아군이 쑥 또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한 2주, 3주 전의 모습처럼 아우디우카를 제법 깊게 포위하는 형상을 보였는데, 그러나 이 아우디우카 시가지는 고지죠. 그래서 이것이 영구화될 수는 없겠다. 불과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또 쑥 밀려나는 그런 형상을 보일 것이다 라고 그동안은 1년 8개월 동안의 추세가 그랬으니까, 계속 그러고 있었으니까 희생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러시아가 여기서 쓸데없는 많은 희생을 했냐. 러시아는 14일간 아우디우카에서 5,000명, 병력 5,000명, 그리고 기갑 차량 400대를 잃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사단급을 잃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정말 제가 보고 저는 쥐 참 싫어하는데 징그러운 동영상이었어요. 러시아 참호선 내부에 설치류, 즉 쥐 같은 게 너무나 많아져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전염병도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뭐 AK 총하고 덩치가 비슷해 보이죠? 뭐 뉴트리아 같은 거의 뭐 고양이만한 이런 쥐 종류,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것들도 발견되고, 자, 참호 내에 잠자는 공간인데 여기 매트리스를 들추니까 막 그냥 생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동영상을 좀 이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 밥맛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왜냐? 추워지니까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단 식량을 갉아먹겠죠. 그리고 질병이 생기죠. 패스트, 그리고 유행성 출혈, 이런 질병이 생기죠.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자, 북한이 공급하는 야포 그리고 탄약들이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도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AP가 이런 식으로 도식화했어요.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이런 식으로 대륙을 횡단해서 여기 아조프의 남쪽 이 로스토프 지역으로 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북한 지역에 철도, 그리고 항구 특히 이제 나진항이죠. 나진항에서 배에 싣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내려주고,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다시 기차에 싣고 가는 이런 코스로 막 나진항이, 그리고 이 하산역이 완전히 북적북적 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많이 주고 있으면, 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지역의 노바카호프카 서측에 교두보를 추가했는데 이게 꽤 큰 면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헤르손 있죠. 헤르손 남쪽에 이 안토노스키 대교를 통해서 올레스키 이쪽으로 가는 이 축선에 있는데, 그 옆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와서 이만큼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바카호프카 댐이죠. 이 옆으로 또 들어와서 여긴 더 넓은 이런 지역까지 교두보를 확보를 했고, 여기에 러시아군의 전차부대 등도 들어가서 막고 있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는 전부 보병이에요, 보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병에게 러시아군의 T-90M 전차가 박살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교두보를 확대하고 있다 라는 헤르손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그 교두보를 조금 더 넓히면 포격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자신이 생기면 이제 부교를 깔겠죠. 그러면 부교를 통해서 전차와 장갑차 같은 중장비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진격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보병만 들어오는데 빨리 부교를 설치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일대에서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 최악의 경우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지상군 진입이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진영 대결을 위해 각국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 배후에 이란과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장격인 러시아가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란 측 대표단을 모스크바로 불러들여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확인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러시아 외무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10월 27일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하마스 정치국 무사 모하메드 아부 마르주크 위원과 이란 외무부 알리 바게니 칸이 차관이 모스크바에 와 있다라며 이번 방문은 우리 측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와 이란 대표단은 26일 새벽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차관을 대표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과 만났는데요. 이와 별개로 27일부터 현 상황에 대한 3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식별되고 있는 이상 징후들입니다. 하마스와 이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대표단을 만난 직후 이란 외무부는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리안 장관이 직접 나서서 현재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인이 250여 명이며 이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억류 중인 6천여 명의 하마스 조직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번 작전을 배후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란과 러시아가 하마스를 대신해 인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여서 하마스의 대규모 인질 납치 작전 계획에 이들 두 나라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회동에 앞서 유엔 안보리에 하마스 측의 입장을 담은 팔레스타인 사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 UAE, 가봉만 찬성표를 던져 부결된 이 결의안에는 하마스 측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비난과 이스라엘 측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도 발표하며 세계대전을 경고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번 중동 사태의 원인은 분쟁을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중동 지역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시도 때문이라며 미국의 욕심이 지구촌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 세계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인근의 미군 전략폭격기 전개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반도를 안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은 미국이 지구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대전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10월 28일부터 몰타에서 열리는 국제평화회담 참가도 거부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과의 소통 창구를 하나둘씩 닫아가며 신냉전 체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미 두 곳에서 대리전쟁 성격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같은 대화 단절과 적대적 언행들이 정말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그냥 양 진영이 첨예하게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번 하마스의 이 만행의 배후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란과 하마스가 움직인 거다. 하마스는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면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이익, 그리고 이란은 계속 이 지역을 분쟁 상태로 만들면서 이 시아파 세력들 중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 이익,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휴전 협정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이익, 여기에 이제 동원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하마스 국제관계대표 그리고 이란 외무차관이 러시아 가서 회의를 한 겁니다. 아마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협조하고 해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단기 대책회의가 아니라 중장기 대책회의를 하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외무부 대변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을 완전히 극딜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미국이다. 그래서 세계대전 경고를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서로 간에 미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냈어요. 미국은 지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좀 참았다가 좀 이따 들어가라.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하마스가 잘 못했다. 이런 결의안을 냈고,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이 미국을 비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측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이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제 미국의 결의안에 찬성하는 국가는 10개국, 그리고 러시아의 결의안에 찬성하는 국가는 3개국이었죠.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 그리고 좀 황당한 나라인데 UAE,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봉, 이렇게 3개 나라가 했고, 그래서 11대 4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비상임이사국 10개국 해서 총 15개국이 회의를 해서 11대 4, 그리고 미국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전체주의, 불량 독재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로 지금 대립을 하는, 그야말로 냉전시대 때보다 더 첨예한 신냉전으로 접어드는 게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양측이 굉장히 세게 지금 뭐 설전을 마구마구 주고받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하메네이 이 아야톨라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경고를 했는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을 표적으로 삼지 마라. 지금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마구마구 친러 민병대들이 에워싸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시간에, 즉 니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그냥 때려버린다 라고 하메네이에게 직접 경고 전화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란군 여기저기서 완전히 그냥 득달같이 일어나서 하고 있어요. 이라크, 시리아 이 물류 거점에 바이든이 경고하고 나서 이란 물류가 이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로 가는, 시리아 친이란 면병대로 가는 그 이라크와의 국경 지역에 있는 시리아 물류기지 F-16 전투기 2대 보내서 미국이 폭격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시리아 정규군 시설, 여기도 이제 물류기지인데 여기는 또 F-15 보내서 폭격해버렸어요. 자, 이러니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호세인 살라미 소장이 뭐라고 했냐. 가자 지구로 이스라엘군이 진입하면 거기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건 뭐 정치적 수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걸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냐.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 개입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은 이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인데 알리 파다비 준장인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하면 이란은 이스라엘 하이파에 직접 미사일을 쏠 것이다. 하이파 해안도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부산 같은 도시예요. 크기를 미사일 공격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죠. 카타이브 헤즈볼라, 여기의 이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해 몇 년이 걸리든 계속될 소모전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라고 또 공세를 취하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장이죠. 하산 나스랄라는 미국에 경고를 하는데 뭐냐. 미국이 레바논을 위험에 빠뜨리려면 그 손을 잘라버리겠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데, 지금 이제 몰타에서, 지중해 몰타에서 우크라이나 관련한 평화회담이 열리는데 중국 우리 참석 안 한다. 러시아 참석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참석한 나라는 뭐냐. G7 국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칠레,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불량 전체주의 독재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상국가들 간의 한판 대결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선봉에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세는 거 아니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뭐 다 옛날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스탠스에 서야 되겠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비독재, 민주주의, 여기 서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정말 놀랍게도 미국 민주당의 극좌파 코르테즈라는 의원이 있어요. 이 코르테즈 의원은 극좌파예요. 세상에 하마스를 지지하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극좌파들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자들 많죠. 초록은 동생이다. 결국 그들 전체는 완전히 이념의 극단으로 가는 것이지, 뭐 팔레스타인이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 편이, 즉 우리 편 최고 대부인 중국과 러시아가 하마스를 지지하니 우리도 하마스야.
그냥 이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영 대결의 모순 또 선택적 분노 이런 것들을 지적한 만평인데요. 중동 지역의 만평이에요. 자, 중국의 무슬림들이죠. 위구르 지역. 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악랄하고 극심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학살당하고 낙태당하고 아예 이세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거세당하고 이러고 있는 위구르에 대해서는 아무도 서포트하지 않는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여기는 우리 편 아니다 이거예요. 무슬림이라도 우리 편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진영 논리에 의한 선택적 분노지 정말로 지지해서가 아니다. 알라의 또는 꾸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만평이 있는데 정말 공감 가는 만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